책을 너무 사랑하고 그래서 책육아의 진심인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책보다 더 중요하게 신경 쓰는 3가지가 있어요. 그건 바로 안녕하세요. 빛이 나는 미나 엄마예요. 저번 영상에서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이라면 꼭 장착해야 할 필수 마인드셋, 수많은 육아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불변의 육아 원칙 10가지를 말해드렸으니 안 보신 분들은 꼭 시청해 주시길 바라고요. 저장해 두셨다가 육아가 힘들다고 느껴지거나 쏟아지는 정보 속에 내가 지금 흔들리고 있다고 느낄 때 불변의 육아 원칙 영상을 반복해서 봐주시길 추천드려요. 좀 더 나은 어른, 좀 더 나은 부모가 되고 싶다면 무조건 반복해서 보세요. 전문가들의 명강의 한 번 들었다고 해서, 베스트셀러 육아서 한 권 읽었다고 해서 우리의 양육 태도가 갑자기 미라클처럼 변하지 않아요. 꾸준히 노력해 주셔야 해요. 육아를 너무 잘하는 선배맘들이나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면 나도 빨리 저렇게 되고 싶다, 우리 아이도 저랬으면 좋겠다 라는 욕심과 비교, 불안, 조급함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그분들도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꾸준히 노력해서 얻어진 결과예요. 우리들이 봤을 때 완벽할 것 같은 전문가들도 그 이상적인 양육 태도를 유지하기 위해 오늘도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나만 너무 부족한 부모인 것 같아, 내가 너무 아이에게 못해주는 것 같아, 낙심하고 포기하지 마시고 함께 조금씩 성장해 보아요. 이번 영상에는 책육아의 진심인 제가 책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최고로 우선순위로 두고 있는 수면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리려고 해요. 소아수면 최고 권위자이신 한진규 전문의의 4-7세 수면을 잘해야 아이가 알아서 공부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건강하게 잘 자라길 바란다면 수면 습관 좀 안 좋아도 곧 괜찮아지지 않을까? 라고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강조하시면서, 소아 수면 습관은 부모의 유전과 환경의 영향을 매우 많이 받기 때문에 부모가 스스로 바뀌지 않으면 아이의 수면의 질과 패턴 또한 절대 바뀌지 않는다는 걸 명심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거든요. 아이를 기르는 방식은 집집마다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충분한 수면이 필요하다는 건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명백한 진리예요. 잠이 보약이라는 말이 있듯이 잠만 잘 자도 삶의 질이 높아진다는 거를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알고는 있지만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그러지 못하는 분들도 계신데, 미라클 베드타임 책에서 얻은 인사이트를 바탕으로 잠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좋은 수면 습관을 잡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방법까지도 함께 공유를 해드릴 테니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특히 유아기 시절에 가르치고 물려줘야 할 것은 한글 빠르게 떼기, 영어 아웃풋, 수학 연산이 아니고 최고의 수면 습관을 만들어줘야 해요. 우리가 삶의 변화를 원할 때는 목표가 확실해야 되고,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흔들리지 않는 기준이 꼭 필요한데, 우리의 육아 목표는 큰 틀에서 봤을 때 아이의 행복, 우리 가족의 행복이잖아요. 근데 행복이라는 단어는 사실 너무 추상적이기 때문에 막연하게 행복했으면 좋겠다 라고만 생각하시지, 어떻게 지금 내가 잘하고 있는지, 무엇이 부족한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준선을 잡아주는 게 중요한데, 육아뿐만이 아니라 어른들도 이 기준을 잘 잡아놓으면 삶의 긍정적인 변화를 느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준을 아이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함께 지키시기를 강력 추천드리는데, 그 기준은 바로 취침 시간이에요. 아이를 정해진 시간에 충분히 재워지는 단순한 루틴을 통해 아이의 건강한 정서와 자기 주도력은 물론 엄마의 삶의 만족도가 올라갔다는 굉장히 많은 사례들이 책 속에 나와 있고요. 그거를 입증하는 과학적인 근거들도 나와 있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 책을 꼭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우리 아이 취침 시간을 정하기 전에 우리 아이가 얼만큼 자야지 그 다음날 컨디션이 좋은지 우리 아이의 적정 수면 시간을 우선 파악하셔야 되고요. 우리 아이의 적정 수면 시간에 맞춰 취침 시간을 고정적으로 설정해 주시는 게 우선 필요합니다.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봄, 여름, 가을에는 10시간에서 10시간 반 정도, 겨울에는 11시간에서 11시간 반까지도 잠을 자기 때문에 취침 시간을 1시간 정도 앞당겨서 자고 있거든요.
있거든요. 이렇게 우리 아이의 적정 수면 시간이 기준이 돼야 된다는 거 명심해 주시고, 성장기에 필요한 권장 수면 시간 표를 올려드릴 테니 참고해 주세요. 수면 시간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만으로도 아이가 충분히 잠을 잤으니까 아이가 스스로 일어날 수 있겠죠. 스스로 일어나는 것만으로도 자기 주도력이 향상이 되고요. 충분히 잠을 잤으니 그날 아침부터 컨디션이 좋아서 등원 전쟁하는 날들이 현저히 줄어들게 될 거예요. 아이들의 짜증과 떼는 줄어들고 놀이와 학습을 할 때 집중력은 올라가게 되고요. 집중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아이가 습득할 수 있는 배움의 양 자체도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부모 또한 아이와 함께 잠을 푹 자고 일어나게 되면 불필요한 감정으로 욱하는 일들이 점점 줄어들게 될 것이고, 아침부터 시간적인 여유가 생기다 보니 아이를 여유롭고 다정하게 관찰할 수 있는 좋은 육아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취침 시간만 정했을 뿐인데 하루 사이클이 선순환되면서 육아의 질이 향상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어른도 잠을 충분히 자지 못하면 그날 컨디션이 좋지 않고 쉽게 짜증이 나는데, 아직 자기 조절과 감정 조절이 미숙한 아이들에게는 더 힘든 날이 시작되는 거예요. 샤론 모의 좋은 잠 처방전에서도 수면 시간이 30분만 줄어도 기분이 좋지 않고 집중력이나 문제 해결 능력, 자기 조절 능력에 문제가 생기며 지능도 떨어진다고 하니 수면의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고 책에서 말하고 있거든요. 잠을 잘 자야지 성장 발달이 잘 이루어지게 되고 신체 기능이 정상적으로 조절되면서 면역력도 높아지기 때문에 질병으로부터 우리의 아이들의 건강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취침 시간만 정해놓는다고 끝이 아니고, 취침 시간을 정해놓고 우리 집만의 수면 루틴을 만드는 게 필요해요. 취침 시간이 예를 들어 9시라고 정했다면 적어도 1시간 전 8시부터는 우리 집만의 수면 루틴을 해주시면 좋은데, 책에서는 스킨십, 마사지, 자장가, 음악, 긍정 확언, 사랑의 언어, 잠자리 독서, 내일을 준비하는 대화, 모든 걸 한꺼번에 다 하실 필요는 없고요. 우리 집에서 꾸준히 실천 가능한 한 가지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모든 습관이나 루틴은 꾸준히 반복할 수 있게 아주 쉽고 작은 양부터 시작하는 게 좋거든요. 너무 많이 그럴싸하게 하려고 해버리면 며칠 하지 못하고 실패해버리기 때문에 내가 꾸준히 할 수 있는 양을 정해서 그것부터 하나씩 양도 늘리고 루틴도 늘려가면서 좀 더 우리 집만의 잠자리 문화를 풍성하게 채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스킨십과 마사지 같은 경우는 우리 아이와 따뜻한 정서를 교감하는 데 최고의 무기이기 때문에, 혹시 워킹맘이거나 전업맘이셔도 낮에 아이랑 많이 놀아주지 못하고 신경을 많이 써주지 못하셨더라도 이 시간만큼은 아이에게 올인하셔서 사랑을 쏟아붓는 느낌으로 아이와 충분히 소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시간에 함께 해주는 것만으로도 아이는 충분히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받고 자랄 수 있답니다. 그리고 긍정 확언, 사랑의 언어 같은 경우는 많이 해줘도 절대 독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아낌없이 말해주시고요. 저는 여기에다 감사기도도 항상 해주고 있거든요. 그날 감사했던 것들 하나씩 이야기해보는 것도 좋고요. 그날 하루 일과에 감사한 이야기를 할 때, 아니면 속상한 이야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도 아이에게 무조건 오늘은 어땠어? 속상한 일 있었어? 즐거운 일 있었어? 질문만 하기보다는, 오늘 엄마는 회사에서 일을 하는데 복사기가 고장이 나서 굉장히 애를 먹었어. 엄마가 설거지를 하다 그릇이 손에서 미끄러져서 엄마가 아끼던 예쁜 그릇이 깨져서 너무 속상했어. 엄마가 두꺼워서 잘 읽지 못했던 책을 오늘 드디어 다 읽어서 너무 기분이 좋았어. 이런 식으로 엄마가 먼저 그날 있었던 이야기들을 아이에게 이야기를 해주면 대화를 통해서 엄마를 더 이해하게 되고 더 넓은 세상을 간접적으로 경험도 해볼 수 있고 공감 능력도 늘어나고 어휘력도 향상되고 아이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데 굉장히 좋은 대화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에 중요한 일이 있거나 준비해야 될 것들, 그 다음날에 대한 일정들에 대해서 같이 미리 숙지하면서 이야기해보는 것도 그 다음날 아이가 스스로 일어나서 챙길 수 있게 해주는, 아이 주도력을 키워줄 수 있는 또 꿀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날에 대한 이야기들도 같이 잠자리 대화를 통해서 해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잠자리 독서 같은 경우는 온전히 아이가 읽고 싶은 책으로만 읽어준다면 책을 읽으라고 강요하지 않아도 아이가 책을 좋아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고요. 그러다가 아이가 가끔씩 엄마가 골라와봐 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 기회를 잡아서 엄마가 읽어주고 싶은 책 읽어주시면 되고요. 아이랑 잠자기 전에 읽는 책은 지식을 아이에게 가르쳐주는 시간이 아니고요. 아이와 온전히 따뜻한 교감을 하는 시간이라는 걸 꼭 명심해 주세요. 아이를 너무 사랑하지만 사랑하는 대화 그리고 아이와의 따뜻한 스킨십 같은 게 아직은 익숙치 않고 서툰 부모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럴 때는 자장가를 불러주시거나 클래식 음악 같은 거를 잔잔하게 틀어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리고 좋은 수면 루틴을 만들기 위해 우리가 지켜줘야 할 3가지 기본 조건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적어도 취침 시간 1시간 전에는 미디어 노출을 안 하는 것. 저는 2시간 전을 권장드리고 싶은데 스마트폰은 물론이죠. 아이와 이야기를 나눠서 적정한 시간에까지만 사용을 하고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 집만의 규칙으로 정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아이가 흥분할 수 있는 요소들은 무조건 다 피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아이가 자는 방에 적정한 온도와 습도 그리고 빛을 조절해 주시는 건데 잠자기에 좋은 온도는 22도에서 25도, 습도는 40%에서 50%를 유지해 주시면 아이가 자는 동안 불편하지 않게 잘 잘 수 있고요. 아이 방에 온습도계를 두는 거를 저는 추천드려요. 그리고 잠을 푹 자기 위해서는 빛이 없는 게 좋은데 수면 등이라든가 LED 시계에서 나오는 빛 같은 경우는 최대한 꺼주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빛이 있으면 우리 뇌는 아직 밤이 아니고 낮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잠을 자고 일어나도 피곤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빛을 끌 수 있거나 가릴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가려서 빛을 차단해 주시기를 추천드려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아이가 푹 잠을 잘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그날 아이가 하고 싶었던 욕구를 좀 채워주셔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낮에 아이가 하고 싶은 놀이를 충분히 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권장드리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 대부분 아이들이 잠을 자러 들어갔을 때 배가 고프다, 목이 마르다, 오줌이 마렵다, 책을 더 읽어달라, 블록놀이를 더 하고 싶다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을 거예요. 그게 자기가 그날 놀고 싶었던 욕구를 다 해소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쉬움을 계속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그날 놀 수 있는 것을 최대한 놀 수 있게 해주시길 바라고 아이가 정해진 시간에 잠을 안 잔다고 해서 불 꺼, 눈 감아, 누워, 조용히 해, 시끄러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아이에게 규칙적인 시간에 잠을 자게 하는 좋은 습관을 만들어주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아이가 행복하게 잠드는 것이거든요. 오은영 선생님도 하루 종일 아이랑 같이 즐겁게 놀아주고 했더라도 잠자기 전에 윽박 지르고 큰 소리로 혼을 내버려서 아이가 울거나 속상해한다면 그날 그 아이의 기억은 속상함과 눈물로만 마무리가 된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 종일 바빠서 못 놀아주더라도 잠자기 전 그 시간만큼은 아이에게 사랑을 충분히 쏟아주는 시간으로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취침 시간을 정해서 재우기 시작하면 아이들이 평소보다 일찍 잠을 자게 되기 때문에 엄마의 여유로운 시간이 많이 생길 뿐더러 규칙적인 생활 습관이 자리 잡힐 수 있고요. 아이가 잠자기 전까지 시간이 오래 걸렸던 친구들도 규칙적인 루틴을 계속 지키다 보면 잠자는 시간까지 걸리는 시간이 굉장히 단축이 되고 아이가 수면의 질이 높아졌기 때문에 아이의 삶 자체가 정서적으로 굉장히 안정적으로 변할 수 있고 엄마와 아이의 짜증이 현저히 줄어들고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통해서 훈육의 기본 원리를 아이들이 알게 될 수 있어요. 이 좋은 습관이 우리 아이의 앞으로 쌓아 나아갈 좋은 습관의 첫 걸음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좋은 습관이에요. 좋은 습관 중에서도 취침 시간을 정해서 우리 아이의 잠을 지켜주신다면 육아의 질이 긍정적으로 변하는 것을 느끼실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정서와 건강, 학업까지 모두 이 수면과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내 삶의 기준점을 잠으로 잡고 삶을 단순하게 좋은 습관을 쌓아가면서 루틴화 시킨다면 아이의 머리도 똑똑하게 성장시킬 수 있고 아이의 몸도 튼튼하게 건강하게 키울 수 있다는 거 꼭 잊지 마세요. 꼭 기억하세요. 아이의 미래가 달라지는 최고의 수면 환경을 아이에게 선물해 주세요. 우리 아이가 잠자는 시간이 기다려질 만큼 그 시간을 행복한 시간으로 만들어 주세요. 우리 집의 취침 시간은 몇 시인지 댓글로 공유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 집만의 수면 루틴을 만들어서 지켜나가기를 바라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말아주세요. 오늘도 아이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빛이 나는 모든 엄마들과 아빠들을 응원합니다.